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김병건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듣기에 거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요. 귀를 씻고 싶으시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또 우리 김병건 기자님과 함께하는 유언비어 보관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아이템 소개해드리기 전에 서정현님, 부커스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서정현님 지난 수요일에 서정현님 못 뵀던 것 같은데, 예, 어디 편찮은 건 아니시죠? 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7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공휴일로 정해졌지만 그래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아이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4차 탄핵 변론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김용현이 나타났죠. 불법 개헌 있은 지 한 50일 만에 대한민국 불법개혁 내란의 1인자와 2인자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사설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의원 아닌 유언, 계엄령 아닌 계몽령. 이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혀를 찰 헌재 농락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말 맞추기식 윤석열과 김용현의 촌극. 개번 열전에 이 만담 아니겠냐. 주거니 받거니 그랬어요. 주거니 받거니. 장소팔 고춘자. 이 얘기하면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이긴 한데 만담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거의 만담을 나눴습니다. 좀 어떻게 아무 말 대잔치죠. 응? 아무 말 대잔치다. 응? 일단은 헌재나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법리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리에 대한 끝판왕인데.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딱 정확한 핵심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언론들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잘 들어봐라.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김용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란 수괴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와 보면 자기를 사면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쟁점이 너무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 명단이라고 들어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게 같은 장소라면 똑같은 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지령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측에서는. 그러니까 저래봐야 의미 없다. 저래봐야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걸 평론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평론할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어제 일단은 이게 있고 나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열불나 있고 천불나 있는데 그거에 기름을 더 끼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이제 국민들 철불나게 하는 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가 불법 개헌했다는 걸 자백한 게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고령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위 법규 위배라고 해서 스스로 내린 불법 개헌이 잘못됐다라고 사실 자책골 자기 스스로 불법을 자백하기도 했어요. 어제. 응? 령이에요. 령. 응? 포고령. 글자를 모르는 거지. 령은 명령이에요. 그렇지. 명령이지. 명령인데 본인 스스로가 상위법을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빨리 끝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성동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근데 성공했으면 왜 구속됐나? 그렇지 않나요? 성공했으면 아니 왜 구속됐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기가 차고 코가 찰 얘기가 나오죠. 문 부수고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빼내라,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의원 아닌 요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당직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착해서 주먹으로 너를 때렸다. 나는 그래서 포켓몬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이건 뭐 지금 SNS에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거래 국회요원 금배지 공개, 국회 금배지 공개 있고요. 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국회요원당 해가지고 지하철 국회요원당역 해가지고 지금 요원 배지, 국회요원 배지, 국회요원당역 이게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배지는 좀 탐났는데요. 저 배지 탐나요? 요원 배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국회의원들 진짜 투잡까지 뛰나 낮에는 국회의원 밤에는 국회요원 응? 국회의원들 지금 투잡 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김용현이 국회의원들 진짜 열일하고 있는 투잡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의 해악이 넘칩니다. 국회의원당, 국회요원 배지 등이 지금 인구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 또 하나 뭐 잊을 수 없는 멘트를 남겼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아니 그래서 성공하면 계엄령, 실패하면 계몽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저희 썸네일 큰 주제도 이거를 잡았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랑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말 같은 얘기입니까? 못 배운 티 내는 거죠. 못 배운 티를 낸다. 아니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랑 한 2주 전에 방송할 때 윤석열은 근대화도 안 됐다. 현대화는 뭐 고사하고 근대화조차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다시 생각났어요. 계몽 이게 뭡니까? 본인이 계몽군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몽이라는 게 뭐 이게 근대화하는 과정인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0%예요. 지금 IT 강국입니다. 문맹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인데 1945년도 문맹률 78% 시절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계몽 타령하고 있는데 국민 계몽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계몽시켜야 될 사람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계몽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아가리로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보면서 뭐 많이들 얘기했던 게 바이든 날리면 시즌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참 정말 지금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권성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그 최고회의 끝나고 백브를 하는데 로텐더홀에서 했어요. 백브를. 백브를 로텐더홀에서 했어요. 네, 나오다가 부회장 나오다가. 그래갖고 이제 질문해라. 매체되고 질문. 본인이 기자들한테 먼저 질문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매체되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저기 프리시안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다음. 그 미디어 오늘인데요. 다음. 야 진짜 선별적으로 하는 거구나. 자기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는 매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언론을 취사선 때 가려서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먹으면 아프잖아요. 편식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픈 짓만 골라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만 골라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지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란 말이죠.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혼쭐을 냈었어야 됐어요. 혼쭐을 못 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둔갑시켜버리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야. 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에서 완전히 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옛말이 틀리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용현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뭐 제2의 차지철, 내가 뭐 장세동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어요. 뒤집어 쓰는 이유와 관련된 부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 헌재에서 김용현 했던 얘기는 검찰에 넘겨진 그 미리 보는 윤석열의 공소장, 김용현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도 다 뒤집었어요. 심지어 내가 보기에는 변호인단 열받았을 거야. 지난번 포고령 관련돼서 윤석열 측에서 옛날 전두환 거 뺏겼었다라고 했더니 아니다. 변호인단이 반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썼다라고 어제 또 자인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게 변호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이라고 하면 그
저 시니어급 얼굴 마스크하는 변호사가 한두 명 정도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요. 방향을 정하면 10년 차 미만의 변호사들이 페이퍼웍을 해요. 그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재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재판은 페이퍼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페이퍼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그런 10년 차 미만 시니어 변호사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니어가 그저 10년차 미만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공소장을 읽을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요. 공소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정도의 지금 그래서- 전관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전관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걸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남아 있는 그 변호사들조차 떠나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정친 체포 지시 관련돼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는 거라서 동정을. 근데 이틀 전이었죠. 홍정원 국정원 1차장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싹 다 잡으라고 해서 자기는 맨 처음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답니다. 간첩단 사건. 싹 다 잡으라 그래서 무슨 간첩단 사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랬다라는 거죠. 제가 국정원 분들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간첩 대부분 다 스크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이 되고 일부러 안 잡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안 잡고 더 크게 잡으려고. 더 큰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누가 있고 걔가 고정이고 고정 간첩이고 그러면 또 누가 와서 또 얘를 접촉을 하고 하는 걸 자기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대요. 아니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도 우두머리 수개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간첩단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 그룹을 다 스크린했는데 여기가 끝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이른바 일망타진하는 거지 이렇게 한두 명을 잡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제 지금 사실 보면 새빨간 거짓말 궤변에 응? 둘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면담 궤변 열전이 있었는데 가장 저는 많이 귀에 들렸던 게 뭐냐면 김용현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라는 얘기였어요. 윤석열이 거의 취조하듯이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했는데 아니 그 검찰 조사에 다 했고 공소장에도 있는데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전 그래서 야 그럼 김용현은 50일 동안 기억 상실질에 있었나. 그러다가 윤석열 얼굴 보니까 기억이 떠올린 건가. 아니 그리고 사실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바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내가 뒤집어 쓴다. 입니다. 내가 뒤집어 쓴다는데 김용현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김용현 포함해가지고 11명의 군 장성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군 장성 중에서 곽종근 사령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명 이상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얘기 다 했고 윤이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문부 쓰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얘기까지 했다라고 곽종근은 다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용현이 저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은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김용현은 일단 받고 있지만 김용현 또한도 나중에 나는 모른다 하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또 떠넘기는 식이 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하자마자 김용현을 포함해서 많은 군 장성들이 지금은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성들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어요. 이미 증언이 다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증언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국회 속기록이 지금 현재 증거물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서 증언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 과연 헌재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얘기 한 말씀 좀 드렸긴 했는데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책임의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사인들의 사집단 같은 경우에서도 리더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핵심적인 거는 책임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의리라는 걸 나름대로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의식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거 시정 잡배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용현도 막상막하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봤을 때 김용현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뭐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도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김건희는
김건희 씨도 좀 기다려요. 왜 비하폰 썼다라고 지난 수요일에 또 기사가 나오지 아니 뭐 않았습니까? 그거는 안 궁금한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화요일 날 점심 때 마라탕을 드셨대요. 배달을 시켜서. 그래서 왜 네. 전날 뭐가 있었나? 왜 마라탕이지? 아니 왜 저기 수요일 날 탄핵 그 3차 변론 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도 모르고 그 병원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아파서 갔을까? 김건희 만난 건가? 아니 여러 가지 그거는 있잖아요. 아니고 일단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궤변 열전 만담 총국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면 계엄령이고 실패하면 계몽령인가.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낮에는 국회의원, 밤에는 국회요원 참 투잡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 올해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 안 된 해가 없습니다. 인상을 여야가 합의로 늘 합의해서 여야 인상되죠. 합의를 했는데 밥그릇 챙기는 데는 뭐 합의를 해서 여야가 인상을 어딨어. 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직권으로 동결했어요. 동결을 했어요. 와! 야, 국회 사무처 잘했네. 지금 국회 사무총장 누구죠? 모르겠어 기억 안 나. 국회 사무총장 누구지?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더 받는 건데 그냥 삭감해 버렸대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슬프다. 진짜 투잡돼야 된다.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80만 원 그거 가지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해? 투잡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배민 배달이라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